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혼 전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각서 많이들 쓰시죠. 특히나 나중에 이혼하면 이렇게 저렇게 재산분할을 하겠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2022년 한 하급심 판결을 토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결혼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뭔가 남편이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아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런 각서를 써주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아내에게 넘겨준다. 남편이 수령하게 되는 각종 연금은 부부가 반반으로 나눈다. 각서 작성 시점부터 생활비는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나서 한 6년 정도를 더 같이 살다가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요.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아내는 역시나 6년 전에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면서 합의서 작성 이후에 부부는 재정이 분리되었고 재산분할은 합의서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재판에서 재산분할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요,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 관련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인데 그런 문서의 내용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 너무 이례적이고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부부가 상당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에 재정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합의서 작성 후 6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재산의 변동이 있었으니까 합의서에 따라 이혼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이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재산 분할의 비율에 반영하기로 한다고 분명하게 판결문에 명시하긴 했는데요. 합의서 내용을 고려해서 아내의 재산 분할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거죠. 한편 남편은 아내가 협박하고 위협해서 부득이하게 아내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니까 합의서는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항변을 했지만 협박에 대한 증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부부가 어느 정도 같이 살았다면요, 합의서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됐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렇지만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는 합의서의 내용을 상당히 의미 있게 참고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혼소송 재판부에서도요, 부부 생활 중 남편 또는 아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각서를 써줬지 않겠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 판단해서 당연히 참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중 합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나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썼다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